가족입니다. 네, 먼저 이 아름다운 제주에서 발달장애 부모의 여정과 성장이라는 주제를 나눌 수 있도록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자폐성장애를 가진 송상윤 청년의 어머니이자 한국자폐인사랑협회 운영위원인 남영입니다. 저희 송상윤 청년은 올해 32살입니다. 만 32살입니다. 이게 우리가 잘 몰랐을 때의 너예요. 그리고 오늘의 너 많이 성장했죠. 현재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맨 아래에 있는 4살짜리 너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각 영역에서 맡은 바 역할을 다 하면서 훌륭하게 성장하고 그냥 어른으로 성장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오늘의 우리. 자, 빠르게 넘기겠습니다. 중간에 여기 제주에서 그 복지법인 유진해서 제주 북촌 스테이 아시죠? 예, 거기에 제주 왕언니를 제가 중심에 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많은 우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저희 사랑하는 가족, 저희 집이 좀 운동권이라 저는 부모 운동을 하고 가운데 있는 제 딸은 나는이라고 비장의 형제자매 모임에서 책도 3권 내고 지금은 직장 생활을 열심히 하면서 오빠한테 무서운 여동생으로 잘 살고 있는 딸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는 남편이 있습니다. 이제 제 얘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먼저 강의를 들으면서 정말 참 세상이 많이 변했다 라고 느꼈는데, 제가 아이를 처음에 장애를 딱 마주하고 했을 때 정말 이런 세상이 올 거라고 생각을 못했어요. 제가 지금까지 살아있을 거라고 생각도 못했고, 저희 아이가 이렇게 어른이 돼서 이제 중년이 되어 간다는 것도 생각을 못했고, 또 무엇보다도 이렇게 학회를 열고 학회에서 이렇게 많은 정보를 제공을 하고 많은 지원을 이렇게 고민을 하고 실제로 만들고 하신다는 것을 상상을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셨듯이 장애를 가진 자녀를 낳는다는 거는, 아니 내 자녀가 장애를 가졌다라는 거를 사실을 마주한다는 거는 정말 엄청난 충격이에요. 이거는 뭐 진짜 50% 아닙니까? 네, 그래서 저는 그 에밀리 펄 킹슬리가 그 네덜란드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라는 에세이를 그걸 들었을 때, 저는 그게 아마 우리 아들이 중학교 정도 됐을 때 들었는데, 뭔 네덜란드냐, 네덜란드 같으면 정말 제가 코웃음을 쳤어요. 왜냐하면 거기 에세이에는 이태리 여행을 떠났는데 도착해보니 네덜란드더라. 근데 네덜란드도 살만하더라 였거든요. 근데 네덜란드라니, 저희 부모에게는요, 그 자녀의 장애를 마주하자마자 웰컴 투 자폐월드, 막 현수막이 펄렁거리는 오지 탐험이 쫙 펼쳐집니다. 정말 죽느냐 사느냐 하는 서바이벌 게임이었거든요. 왜냐면 앞이 보이지 않았으니까 죽을지 살지도 모르고 막 달려간 거예요. 그래서 그 서바이벌 게임을 한 단계 한 단계 지나왔습니다. 네, 이렇게 정말 너무너무 장애라고는 의심도 못할 만큼 이렇게 이쁘던 아기가 한 20개월부터 점점 변해와가지고 정말 괴물 같았어요. 종잡을 수가 없었어요. 도대체 이 아이는 어떤 존재인가, 나는 누구인가, 막 그런 자괴감에 빠져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근데 첫 진단부터 반응성 애착장애로 받았고요. 그러니까 반응성 애착장애니까 초기 애착이 엄마가 형성이 제대로 해주지를 않아서 차갑고 무능한 엄마로 낙인이 찍혀서 가족은 물론이고 사람들이 이렇게 쳐다보는 눈이, 그때는 한창 반응성 애착장애가 유행병처럼
어느 분이 확 붙이고 다니셨어요. 방송에 나와서도 그렇고. 많은 가정이 깨졌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받아가지고 그런 야만의 시대 속에서 저는 저를 다 비난을 하고 내가 잘못해서 아이가 이렇게 됐으니까 내가 열심히 하면 되겠지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러다가 도대체 치료센터를 정말 찾아갔어요. 치료센터를 찾아가가지고 그때는 이제 그 과정들을 제가 오늘은 이 가족의 성장과 여정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 아이 이야기는 스킵 하겠습니다. 근데 그런 과정을 떠나서 이제 거치면서 치료센터에서 템플 그랜딘의 어느 자폐인 이야기를 이제 거기서 대기를 하면서 읽었어요. 근데 어머, 누가 봐도 저희 아들은 자폐인 거예요. 근데 그때만 해도 치료센터 선생님께서 반응성 애착장애보다는 어머니를 계속 관찰을 해보니까 절대로 어머니가 초기 애착이 형성되지 않을 만큼 방치를 하거나 이런 분 아니다. 그러니까 PDD-NOS라고 그 정도로 생각을 해라 라고 하고 계셨는데 제가 선생님한테 그러니까 이 책을 보니까 선생님 저희 아이 자폐인 것 같은데요 이랬는데 정확하게 말씀을 안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치료 방향은 자폐로 잡아서 그렇게 이제 시작을 했죠. 그리고 저는 이제 저한테는 정말 바이블과 같은 책 2개, 어느 자폐인 이야기와 그 알발로바스 박사의 더미북, 그거를 우리나라에서 이제 수요가 적으니까 출판이 안 된다 그래가지고 부모님들이 십시일반으로 번역을 해서 A4 용지로 한 봉투를 이렇게 누런 봉투에 넣어가지고 그거를 카피해갖고 부모들 사이에 돌아다니고 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보관하고 있는데 제가 가지고 와서 보여드리려고 찾았는데 아직 못 찾아서 그냥 왔습니다. 근데 그걸 보면서 그 책을 보니까 몇 가지 자폐인의 특성과 이제 내가 집에서 이렇게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하는 나름대로의 어떤 그 맥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치료 선생님한테 이제 요구도 하고 또 거기에 보면은 각 영역별로 여러 선생님들 이렇게 했는데 뭐 그런 비용도 상상도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제 주변에 있는 그 자원들을 이용을 해서 제 주변에 그 옆집 엄마, 뭐 친구 엄마, 이모 이런 식으로 역할을 줘서 조금 좀 흉내를 많이 내는 방향으로 저도 나름대로 참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제 그 템플 그랜딘의 어머니를 모델을 삼아서 제가 이제 자폐 알아가기를 시작을 했고, 근데 이제 여러 가지 너무 자폐는 변함없이 규칙 이것이다 하다가 보니까 여러 가지 부작용도 있었지만 전반적으로 제가 돌아보니 저희 아이의 특성을 잘 이해하고 이 양육 방향을 잡아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는 정말 자폐인 보기가 힘들었어요. 주변에 제가 도대체 자폐를 가진 사람들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어떻게 어른이 되어가고 어떻게 살아가는가 그런 거를 물어봐도 대답을 해주는 분이 없었어요. 그래서 유아기 자폐증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그래서 치료만 잘하면은 어른 되면 정상이 되는 줄 알았어요. 거기에 대해서도 확신을 주는 분이 아무도 없었어요. 근데 어른 자폐를 볼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때 중학생인 그 친구 언니의 아들을 봤는데 그냥 중학생인데 그냥 자폐 저희 아이의 모습인 거예요. 근데 저는 그때는 속으로 그랬어요. 치료가 부족해서 그렇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서 우리 아이는 열심히 하니까 안 그럴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지나갔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이제 치료자 붙은 거는 무조건 다 쫓아다니면서 정말 온갖 치료를 다 하면서 물론 당연히 돈은 많이 썼겠지요. 그러면서 돈 많이 쓴다고 남편하고 사이도 안 좋아지고 뭐 이제 그런 과정을 겪고, 그리고 제가 또 활동성이 넘치다 보니까 온갖 뭐 조기교실, 한의원, 뭐 대체의학, 뭐 저기 홍천에 어디까지 가면서 맴돌이를 하다가 보니까 정말 저희 아이가 온갖 거를 다 먹고
하다가 보니까 제 주변에 저는 굿은 안 했습니다. 근데 굿 안수는 받았어요. 그래서 귀신 들린 아이라고 굿하고 안수 받고 그러는 사람들도 있었고요. 근데 정말 귀신 들렸다고 할 수 있을 만큼 정말 그 수면 장애에다가 정말 이 텐트럼 부리면은 하루 이틀 이거는 뭐 아무것도 아니고 도대체 이해를 할 수가 없는 아이였어요. 근데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이제 그 아까 이제 앞에 오전 강의에서 하신 대로 피로도가 이제 점점 커지고 그렇게 해서 제가 정말 만성 피로에다가 여기 쓰여 있는 무력감, 그다음에 수면 부족. 왜냐하면 아이가 2시간 자면은 일어나서 울고 낮이고 밤이고 그렇게 하니까, 그리고 깨어 있을 때는 항상 울면서 소리를 지르고 그렇게 하니까 제가 그냥 지치다 못해서 원형 탈모 오고, 그다음에 이제 제 불안과 강박과 우울에 뭐 말도 못하는 그냥 그런 정말 너무 힘든 상태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20개월 차이로 동생을 하나 낳는데요. 아까 그 장군 같은 여동생, 그 동생을 낳는데, 근데 이 동생은 좀 이렇게 이제 정상 발달을 하는 아이고 발달이 좀 빠른 아이고 하다가 보니까 이게 양육 방향이 너무 다른 거예요. 그렇게 해서 또 남편은 도움도 안 되고 이애 키우다가 저애 키우다가 방향도 못 잡고 너무너무 이제 힘들어서, 정말 저는 제가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내가 세상을 버릴 수는 없으니까 세상이 나를 좀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다 싶어서 정말 8차선 도로 이런데 막 무단횡단도 하고 그런데도 안전하게 지켜주셔서 살아남았어요. 근데 정말 거의 모든 엄마들이 그렇듯이 그 시절에 저를 지탱해준 힘은요, 그래도 내가 낳았으니까 내가 어떻게든 해야지 하는 그 책임하고 또 엄마라는 단어였어요. 다 뭐 많이 다 공감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학교에서는 제가 보니까 저희 아이는 어렸을 때 굉장히 지금 보면은 조금 중한 그런 아이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학교에서 뭐 어떻게 이론적으로 뭐를 어떻게 해라는 대로 해도 아무것도 이렇게 정말 듣지를 않았어요. 아무것도 되는 게 없어서 그냥 엄마들하고 이렇게 관계로 우리 집에서 그냥 모여가지고 모래놀이하고 이렇게 하면서 관계 중심으로 해서 겨우 끼워주기, 이렇게 해서 학교는 사회성 연습 장소 정도, 그렇게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이 두 책이 저희의 교과서가 되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그 집안에서 저희 아버님이 70 넘어서 첫 손주로 보셨기 때문에 못 받아들이셨어요. 그래서 이거 저는 이제 처음부터 그때 어느 자폐인 이야기를 보는 순간부터 내 아이는 자폐니까라고 생각을 했지만 집안에서 반대를 해서 초등학교 4학년 되어서 이제 장애 등록을 하고 특수학급에 합류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부터는 제가 약간 이 플립형 인간이라 이게 아니다 하면 탁 돌아서 가지고 또 그 부분에서는 좀 상당히 좀 유능한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왕 자폐일 것 같으면 그러니까 학교에서 그 특수학급에 입지를 바꾸자.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전사의 입장으로 들어갑니다. 가서 학부모회 활동을 하면서 이제 뭐 운영위원장하고 이렇게 중학교, 고등학교 이렇게 가면서 이제 학부모회 활동을 하면서 특수학급에 입지. 사실 특수학급에 좀 이런 말씀드려서 그렇지만 체육 그 선생님들 자리가 그 쉴 자리가 별로 없다고 특수학급을 반으로 자리를 줄이고 막 그런 고등학교, 사립고등학교에 횡포도 있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제 맞서서 싸워서 자리도 확보하고, 그다음에 전자칠판도 특수학급만 빼고 다 넣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딱 먼저 가가지고 제일 먼저 특수학급에 전자칠판 넣고 막 이렇게 하면서 나름대로 학교를 바꾸려고 많이 애를 썼는데 중학교까지는 가능했었어요. 근데 고등학교 때는 정말 이게 지금 입시 중심이기 때문에, 그리고 아이들이 크면서 이제 부모들이 너무나 학업 중심이고 이렇게 하니까 한 반에 특수교육 대상자 아이가 하나 있으면 너무나 큰 방해를 받으니까 정말 그 눈초리를
정말 당할 수가 없었고, 아이들이 그때 저희가 이제 사는 지역이 아이들이 조금 이렇게 좀 거칠고 착하지만 거친 아이들이 많았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저희 아이가 학폭을 대상이 돼가지고 뭐 약간 성적 수치를 당하기도 하고, 또 머리가 어느 날은 여기가 반이 거슬려 오기도 하고 이래가지고, 그때 이제 제가 학교하고 딜을 해서 전 학년 전반 대상으로 장애 인식 교육을 이제 시키고, 그러면서 제가 이제 저기 앉아 계신 이경아 선생님한테 학교가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고등학교 중요하지 않고 생활이 더 중심이고, 학교 너무 입학 졸업이나 이런 거에 너무 연연 안 해도 된다. 졸업보다는 출석 일수 이런 데 너무 연연 안 해도 된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다음서부터는 학교 밖 활동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이제 허가를 받고 요리 학원에 다니면서 가정 요리 이런 것도 배우고, 그 다음에 과감하게 한 달 반 동안 미국 연수도 갔다 오고 그런 경험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중학교에서는 또 이제 제가 영어를 전공했기 때문에 영어 수업도 하고, 저희 아들은 여기 중간에 피아노 치는 모습이 나오지만 쇼팽과 드뷔시를 치는 사람인데, 자기가 별로 거기에 대해서 한 번도 피아니스트가 되고 싶다거나 이런 이야기를 한 적도 없고, 이 아이를 연습을 시키다가 정녕 저와 관계가 완전히 박살이 날 것 같아서 지금은 아예 피아노 뚜껑도 안 열고 있습니다. 하지만 요리는 좋아해서 살림 사는 데는 굉장히 좋아하고 있어요, 지금도. 그래서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요. 그리고 이제 복지관 청인기 프로그램을 4년 동안 받습니다. 그동안에 이제 저는 이렇게 조금 크지만 보호된 울타리를 만들어주면서 어른이 조금 더 천천히, 이 친구들은 느리잖아요. 천천히 어른이 되는 거를 원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4년 동안 이제 복지관에서 성인기 프로그램을 하고, 그다음에 베어베터의 인턴으로 시작해서 7년 반 동안 배송직으로 근무를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 7년 반 동안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정말 열심히 일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작년 9월에 건강상의 문제로 퇴직을 했습니다. 건강상의 문제는 제가 말을 마치면서 조금 더 이제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이렇게 하면서 지금은 주간활동 서비스, 세상 진짜 많이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물론 아직도 바뀌어야 될 것은 많고 아직도 가야 될 길은 너무너무 멀지만 계속 조금씩 더해지고 바뀌고, 그 많은 부모들이 나중에 보여드리겠지만 온갖 방법을 다 써서, 근데 주로 싸우는 거 많이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세상을 바꾸고 있고요. 이렇게 해서 주간활동 서비스를 또 이제 오체투지로 얻어낸 주간활동 서비스를 받으면서 아들은 지금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인생의 봄날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벌어놨던 돈으로 통장 관리하고요, 밥 사 먹고, 그다음에 집에서 살림 살고, 교회 찬양 반주까지 하면서 정말 33년 전, 30년 전, 제가 36개월에 아이를 데리고 처음 병원에 갔으니까 그때는 상상도 못할 만큼 정말 성숙된 그런 어른의 모습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잠깐만요, 앞으로 갈게요. 제가 이거를 보여드리려고요. 요 맨 밑에 30년 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멋진 모습의 청년이 됐지만 여전히 이해하기 어려운 자폐인의 개성 그대로입니다. 그냥 우리 소위 이제 부모들이 하는 얘기로 한 번 자폐는 영원한 자폐인 거고, 그것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정말 쌓아안고 화해하고 공존하기까지가 지금은 이제 공존의 단계에 들어갔거든요. 화해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이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교회에서 찬양 반주하고 지금 이거 배송하는 모습이에요. 이거 보면은 되게 짠하면서도 되게 자랑스럽습니다. 자기도 7년 반 동안 직장을 다녔다는 게 사실 어떤 어른에게나 굉장히 자랑스러운 일이죠. 그렇게 해서 제가 그동안에 이 아이를 키우면서 가장 힘들었던 일이 무엇이냐고 물어보시면은 생애 주기를 이렇게 관통하는 로드맵이 없어가지고 언제 무엇을 해야 될지를 몰랐다는 것, 또 우리 아이가 어떻게 어떤 과정을 거쳐서 자라나서 어떻게 어른이 되고 어른 이후에 어떻게 노인이 되고 그리고 나는 어떻게 되고 이런 것을 전혀 이렇게 펼쳐 보여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이 가장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그냥 길을 만들자. 그동안에 뭐 1등길 온 거 아니고 이러니까 그러면 우리 모자가 교과서가 되고 그다음에 우리가 로드맵을 만들자 하면서 제가 실제로 이제 그런 일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여기 보면 양파 줄 세워놓은 거 보이시죠? 단점을 강점화시킨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양파가 햇양파 나오면 말리고 상당히 디테일한 살림 기술이잖아요. 네, 그런 거 다 합니다. 그리고 주로 이제 제가 사실 사진을 고르고 보니까 딱 나오죠. 자, 배. 근데 이거를 생활에서는 굉장히 유용한 팁이 됩니다. 그렇게 기술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하고, 자, 여기 각각의 그 시대가 다른 거 보이시죠? 중학교 2학년 때부터 계속 명절 때마다 또 저희 그 이북에서 내려오신 시아버지 덕분에 빈대떡을 부치다 보니까 아버님 생신에도 그렇고 빈대떡을 부치다 보니까 지금은 저 위에 딸하고 둘이서 이제 명절 때 빈대떡을 부칩니다. 저희는 돼지기름 내고 녹두 갈아서 제대로 합니다. 그러니까 꾸준히 계속 저희 여기 부모님들도 많이 계시지만 꾸준히 계속 같은 일을 계속 하다 보면 즐겁게, 왜냐하면 빈대떡 좋아하거든요. 아이가 즐겁게 하다 보면 잘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제 얘기를 할게요. 저는 2006년에 정말 우연히 국립 특수교육원에서 장애자녀 양육 사례 발표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정말 수없이 많은 강의와 제가 세어보려니까 별로 셀 수가 없어요.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글쓰기를 해서 오늘 이 자리까지 서고 또 이렇게 국제학회에서 발표도 하고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는 양육의 교과서가 있었으면 너무 좋겠다. 그래서 내일 발표하실 김혜니 선생님께서 발표해 주실 CST를 도입하는 데 견인차 역할을 조금 했습니다. 그리고 그걸 하면서 이제 어티즘 스픽스에서 되게 좀 멋있어 보이지 않으세요? 아들 덕분입니다. 제가 이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사실 제가 저희 아이를 만나지 않았으면 과연 아까 잠깐 앞에 보여드렸던 그 부모님들도 저랑 거의 비슷한 과정을 거쳐서 아들 덕분에, 딸 덕분에, 그 장애 덕분에 우리 인생들이 이렇게 성장하고 바뀌었다,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얘기 다 했습니다. 그냥 일걸로서. 그런데 그렇게 이제 하다가 지난 5년 동안에 4분의 부모님을 이제 보내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은 제가 무엇을 하냐면요, 지금 이제 모습이 좀 다르죠. 좀 부드럽고 화장도 안 하고 뭐 이렇게. 저는 지금은 거울 앞에 돌아와 이제는 돌아와 거울 앞에 선 비건니로 제가 이제 늘 보면은 자폐성 장애인들은 성장하면서도 그렇고 어디 남의 집에 놀러 가고 그런 경험들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지방에서 오시는 오티즘 엑스포나 이런 데 지방에서 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할 때 숙소도 마땅찮고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사람들하고 막 먹고 막 대접하고 이런 거 되게 좋아하고 해서 오티즘 B&B 아직은 가제인데요. 이름을 비단살롱이라고 네, 비단살롱이라고. 왜냐하면 비단산 밑에 저희 집 바로 위에 산이 비단산이거든요. 그래서 비단살롱이라고 제가 그냥 열어서 이렇게
당사자들 저희 집에서 생일 파티 하고요. 그다음에 저기 계시는 김지영 선생님 저희 양산에 계신데 그분을 벤치마킹했어요. 오봉산 밑에 오봉살롱을 만드셨거든요. 거기는 건물도 근사하게 짓고 이제 저희는 아파트에서 하지만 그렇게 해서 저희 집에 오시면 저희 집에서 묵으시고 그런 이제 비단 살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 이제 함께 제가 개, 향약, 두레 뭐 이런 전통적인 그런 커뮤니티 그런 데 되게 관심이 많고 제가 보기는 좀 어떻게 보이실지 모르지만 굉장히 고전적인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옛사람 옛분들의 전통을 되게 중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그거를 옛날에는 동네에 장애인 하나 있으면 이 집에서 뭐 숨도 하고 뭐 저 집 일도 도와주고 하면서 부모가 없어도 걷어먹이고 그랬잖아요. 저는 목표가 그거거든요. 그래서 아까 잠깐 제가 사진에 저희 시아버지 비슷하게 생긴 분을 제가 소개를 안 하고 넘어갔는데 그분이 도널드 트리플렛이라고 닥터 캐너 박사의 케이스 원 제일 처음 자폐 진단을 1943년에 받으셨던 도널드 트리플렛이라는 분인데 1923년에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분은 그 미시시피의 동네 안에서 정말 보호를 하고 해가지고 정말 행복하게 캐너 박사가 처음에 수용하라 그랬어요. 그랬던 자폐인이 동네의 도움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행복하게 생을 마감할 수 있었을 정도로 그런 커뮤니티를 만들고 부모의 커뮤니티를 만드는 게 저의 꿈이라 저는 이제 앞으로 노년기 그리고 우리 부모들이 아프고 제가 또 이제 부모님들을 케어해 본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통해서 지금 많은 분들이 부모 운동도 하시고 이렇게 하니까 저는 노년을 향해서 이제 준비를 하고 그렇게 가려고 합니다. 근데 지금 사실 장애를 가진 자녀를 둔 부모님들은 세상에서 장애를 가진 아이와 살아남기 위해서 다른 부모님들보다 더욱더 치열하게 정말 성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사진에 보면은요 다 각각 저와 비슷한 그런 과정을 거쳐서 정말 온갖 어려운 자폐 용어 교수님들 많이 실감을 하실 거예요. 막 그렇게 안 보이는데 막 자폐 용어 막 쓰면서 막 물어보기도 하고 그다음에 또 뜻도 모를 공부를 하다가 박사도 되고 교수도 되고 또 아이 보낼 유치원이 없어서 하다가 그냥 하나 만들고 그러다 보니 협동조합도 차리고 그다음에 아이 연주할 앙상블도 하나 만들고 그러다 보니까 너무 엄마들만 모이고 그러니까 아버지들이 외로워서 또 아버지 모임을 한 10년 동안 이끈 분도 계시고 그분은 치료센터도 만드셨어요. 그리고 그림만 그릴 줄 아는 딱 그림만 그릴 줄 아는 그 아들을 위해서 그 예술 매니저도 하시고요. 장애예술 컨설팅도 하시고 작업장 만들고 또 재단 만들어서 오티즘 엑스포도 하시고 또 우리 자폐인 사랑협회 회장님처럼 발달장애인 지원법도 만드시고 안 되면 오체 투지를 해서라도 최근에 2주 전이거든요. 서울시하고 서울시에 이렇게 오체 투지를 보여서 평생교육센터 예산을 삭감을 한 거를 다시 회복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여정을 거쳐서 가장 크게 성장한 부분을 말씀드리자면 작은 일에도 상당히 기쁘게 생각해요. 남들이 그거 일상도 아닌 그런 작은 일에 우리는 정말 커다란 기쁨을 느끼고 또 다른 사람들의 어려움을 돌아보면서 돕고 이해하고 그 다음에 정말 욕심대로 안 되지 않습니까? 특히 장애를 가진 자녀들은 그러니까 욕심을 버리려고 애쓰고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상당히 괜찮은 사람으로 진화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아이와 함께 보낸 그 고생과 고난이 넘치던 그 시간을 수시로 돌아보면은 그 대가로 정말 이렇게 괜찮은 사람이 되었구나 하면서 그거 참 값진 선물이다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똑같은 선물을 다시는 얻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정말 비슷비슷하게요. 대한민국 각 지역에서 비슷한 일들 여기 제주에 계시는 그 신혜수 선생님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정말 비슷비슷하게 차이는 조금씩은 나지만요. 굉장히 비슷하게 같은 일을 하다가 이렇게 모이게 되는 거예요. 그게 저뿐만이 아니라 참 그 비슷한 얘기들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이렇게 모여서 오티즘 엑스포를 지금 아직 신청 안 하신 분은 요 사진 찍으세요. 이거 QR 찍으시면 됩니다. 네, 간단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여서 축제회장, 이 세계에서 사실 오티즘 엑스포가 영국에서 시작이 됐는데 거기 규모나 어떤 그거는 상상을 못할 만큼 이런 오티즘 엑스포도 하고 그렇게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마치는 말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너를 위한 최종 목표인 자립, 그것을 위해서 기울인 노력이 나의 자립과 성장을 이루었고 우리 부모들 모두의 자립과 안위를 위해서 힘을 함께 모으는 동력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장애 자녀를 만났을 때 그 오지 탐험에서 지표가 이제는 더러더러 보이는 패키지 여행으로 승격됐고 또 그 승격되기까지는 공동체와 의료진과 전문가들의 지원 그리고 아직은 조금 부족한 느낌이 있지만 국가 정책의 진화에 힘을 입어서 저희는 앞으로 미지의 세계인 노년에 필요한 옵션들을 계속 채워 넣으면서요. 그렇게 막막하지만은 않은 여정을 이어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아직 목말라요. 하지만 지금까지 살아온 것처럼 막 이 전사로 싸움닭으로 이렇게 하지 않고 순순하게 나이가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 자리에서 또 유튜브로 보시는 많은 분들의 노고가 함께 계셔서 저희는 저희 자녀와 헤어지는 그날까지 진심으로 감사할 것입니다. 그리고 보났습니다.